자, 첫 번째 응용편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부동산 임대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상가 임대해 주시는 분들이 부가세 신고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월세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제 월 임대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 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현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 전체가 매출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월세만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증금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돌려주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 금액을 적어도 우리가 통장에다가 저금을 해두면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한다는 것이 바로 간주임대료인데요. 그 금액만큼은 이제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해당 과세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이제 보증금 받은 금액이 있고 여기에다가 해당 과세 기간의 임대 일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1월에서부터 3월까지의 부가세를 신고했잖아요. 그 기간 중에 한 60일 정도 임대를 했다라고 하면 그 60일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곱해집니다. 그러면 60일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됐고 그것을 이제 365일로 나눠주게 되면은 1년 중에 그 임대 기간 동안 발생한 정기예금 이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자율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9%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는지는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다음에 아까 매출 전표 입력에다가 수기로 증빙 없음으로 매출을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서식을 같이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 임대차 계약 내용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임차인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몇 월 며칠서부터 언제까지로 했는지, 보증금 얼마로 했는지, 월세 얼마로 했는지를 입력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얼마요에서는 그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가 같이 첨부가 되지 않고 있어서요. 세금 신고를 하시고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만 별도로 작성을 하셔서 이제 첨부 제출을 하시는 방안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부동산 임대업만 순수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홈택스를 활용해서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설업인데요. 이 내용은 조금 어렵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아마 그 격리 직원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한테 조금 이제 당부해둘 얘기라고 하면은 원래는 건설업이 이제 용역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 건설 서비스. 뭔가를 지어주는 용역을 제공을 해주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그 건설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그 건설 계약서 상에 이제 대가를 여러 번에 나눠서 이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완성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뭐 30% 지어지면 30% 대금을 줄게. 그다음에 60% 지어지면 그 차액 40%를 또 줄게. 이런 식으로 할 때에는 그 주기로 한 때에 그러니까 받은 때가 아니라 계약서상에 언제 이제 주기로 했으면은 그만큼의 이제 건설이 진행됐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중간지급 조건부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에 다음 날부터 그 공사 완료일까지요. 한 6개월 이상 되는 거래일 때. 그리고 이제 계약금 외의 대가를 뭐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받기로 했으면 그 받기로 한 때에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요식업, 저희가 음식점을 하시는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것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식당에서 뭐 채소라던가 고기라던가 사오면 그건 사실 계산서를 받게 되는데요. 거긴 부가세가 없어요. 면세잖아요. 면세는 원래는 이제 부가세가 붙어 있지 않은데 이 음식점을 하시거나 아니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면세의 원재료에 대해서 일부 금액을 마치 부가세가 있는 것처럼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일단 과세 유흥 장소를 하시는 분들, 뭐 나이트클럽 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 내가 사온 원재료의 102분의 2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요. 음식점 업중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은 108분의 8만큼 해줍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요. 만약에 그 기간에 그 6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이신 분들은 109분의 9까지 해줍니다. 그 외에 법인으로 운영하시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106분의 6을 해준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그 과세 기간 동안 매출액이 뭐 50%, 75%, 뭐 65%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얼마유에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유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운수업인데요. 저희 화물운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차량 관련된 비용이 부가세가 공제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봤었을 때 우리가 아완때 구매하신 경우에는 공제 안 됐잖아요. 하지만 운수업 하시는 분들은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와 관련돼서 이제 주유비를 지출하셨던 거다. 혹은 뭐 이제 차량 수리비를 지출하셨을 때 그 금액도 적격증빙 수취하시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차량 구매했을 때 우리가 왜 예정 신고할 때는 환급 안 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차량과 같이 고정자산 구매하시면 그 기간만 가지고도 부가세 신고해서 바로 돈 돌려받으실 수 있거든요. 사업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기 환급 꼭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의 이제 통신비 역시나 세액공제됩니다. 기타 사업과 관련한 비용 부가세 공제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세액공제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얼마유를 통해서 부가세 신고 직접 하기 살펴봤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가장 간단한 거래 내역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진 않으실지 염려됩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쪽에 이제 신고 맡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강의를 통해서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부가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앞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을 주의하면 부가세를 아낄 수 있겠구나 라는 힌트라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염정희 세무사였고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더욱더 번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